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리입니다. 이번 첫 순서는요, 정말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보는 시간이죠.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보물이죠. 이 민요를 전수하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진미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녀 행락이 몇 번이나 술 취하여 공이나니 대평가나 불러보세 이나노라 릴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훨씬 좋다 몰라 꽃을 찾아서 나가는가 에야 오야 오야리야 오야리야 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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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펴자 뱃놀이가 잔다. 네,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미애고요. 저는 민요를 많이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후배 양성에 힘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미애라는데 또 진미애가 몇 번 나오거든요. 이름을 오늘 많이 알리시려고 네, 이렇게 원래는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데 지금 처음 딱 시작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셨나 봐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딱 봐도 뭔가 전통적인 느낌, 국악을 사랑하고 또 민요를 사랑하는 여자 진미애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민요를 사랑하고 국악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 예. 민요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이 부분부터 좀 궁금한데요. 예, 제가요, 중학교 때 처음 국악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처음 고전무용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많이 있었고 가정 형편도 뭐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시골에 살다 보면은.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포기하고 접고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 제가 문화원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경기민요를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리랑을 배우고 도라지 타령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점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츰차츰 공부를 해서 지금은 경기민요 57호 전수도 하였고 또 서울시 무형유산 수표교 다리밟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이수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그럼 어릴 때 좀 무용, 이렇게 몸을 쓰는 거에도 좀 재능이 있으셨나 봐요.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분한 기량과 남들보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못한 게 지금까지도 너무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진짜 많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고전 무용 쪽이요? 네네네.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어울리는 느낌이 네. 드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민요 57호 네. 전수를 마치셨고 네. 또 서울시 무형문화재 수표고 다리밟기 네. 지금 이수시험 다 끝마치고 네. 뭐 지금 결과를 기다린다고 네네. 하셨는데 뭐 거의 통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 진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평택민요보존회라고 경기도 평택에 그것도 경기도 문화재인 그 평택민요에 제가 지금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상설 공연하고 또 정기 공연하고 뭐 학교 아이들 오면은 또 공연해서 저희가 연습한 거 보여주고 이러면서 1년이 되게 바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배감에 용인시 처인구 배감면에 있는 배감초등학교 아이들 그 방과 후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마장면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조그맣게 국악원을 하나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공연도 하시고, 뭐 교육 활동도 하시고, 국악원까지 차리셔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악, 이 민요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신데,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 민요 57호를 전수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 민요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종류도 많고 좀 경기 민요가 어떤 건지 요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불려지는 노래고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면 동부 민요, 또 저기 서도 쪽에 오면 서도 민요,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전라도 쪽에 가면은 또 남도 민요도 있고. 근데 이렇게 서울 경기 지방으로 이루어진 우리 경기 민요 안에는 여러 가지 곡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보신 게 아리랑, 또 뭐 도라지 타령, 뭐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곡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음악 시간에 막 배우잖아요. 민요 같은 거. 그래서 막 도라지 타령 이런 거 들어봤던 기억도 좀 있고 한데 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또 안 들으면 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한 가락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제가 그러면은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곡이 노랫가락, 또 뭐 창부 타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노랫가락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반주는 없지만. 네네. 청살리 벽계 수야 수이 감물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네. 막 저 이렇게 뭔가 가락에 맞춰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미리 찾아봤는데 네네. 이 경기 민요가 좀 이렇게 좀 서정적이고 좀 경쾌하고 경쾌해요. 네. 막 떨림이 엄청 심하기보다는 좀 담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불러주신 곡은 혹시 무슨 내용인 거예요? 이게 노랫가락 중에 그 노랫가락에는 여러 가지 소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옛날에 저희가 선조들이 그 시조를 많이 썼잖아요. 시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음료를 얹어서 불려주는 게 노랫가락인데 제가 지금 부른 이 노래는 그 박연폭포 위에서 생각이 안 나네. 음악에 저기 유명한 많이 알려진 기생이 있었잖아요. 네. 그 기생이 황진이 뭐 맞아요. 네. 네. 황진이가 지은 저거예요. 그 벽계수를 꼬시려고 박원폭포 위에서 네. 이거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 지어진 거에다가 저희가 이제 음료를 얹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죠. 그 외에도 아주 많아요, 가사는. 그러니까 그 황진이 저희가 아는 그 기생 황진이가 벽계수를 좀 유혹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구절에다가 음유를 붙여서 이렇게 너무 괜찮은데요? 저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력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경기 민요 안에도 또 여러 곡이 있잖아요. 네, 많아요. 혹시 좀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좀 들어보면은 되게 좋다 하는 거 몇 곡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불렀던 거는 노랫가락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진 게 창부타령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제목이 창부타령인데 이 노랫가락이나 이 창부타령 이런 것들은 서울 굿에서 파생돼서 나온 그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창부타령이라고 하면은 그 무당의 남편들이 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창부타령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강수 타령, 뭐 또 풍령가,
뭐 경복궁 타령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경복궁 타령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궁금한 건데요. 어떤 곡은 무슨 타령 막 이렇게 붙이고 어떤 곡은 무슨 가락 막 이렇게 뒤에 붙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 차이점은 이제 장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국거리 장단, 또 세마치 장단, 아리랑이나 밀양 아리랑 뭐 이런 거, 아까 도라지 타령 이런 거는 세마치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금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창부 타령, 한강수 타령, 풍령가 이런 것들은 국거리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게다가 이제 또 잦은머리 장단이 있거든요. 잦은 뱃 노래,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경복궁 타령 이런 거는 잦은머리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단에 따라서 노래 빠르기가 다르죠. 빠르기가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타령, 타령 좀 느린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는 꼭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제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장단에 맞춰서 이 빠르기도 좀 다르고 이 노래에 뒤에 붙어있는 그 이름에 붙어있는 뒷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민요 이번에 좀 매력에 좀 빠져들고 있는데 또 이 민요가 듣기로는 또 신체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명 예를 들면요. 항상 이 비염으로 고생을 했대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근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뭘 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를 했느냐. 많이 여기가 호전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민요를 병원에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와서 수업을 받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폐활량도 되게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이 노래를 하면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지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 와서 장단 소리 들으면서 노래 함께 부르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체가 변해가고 있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주 다방면에 좋고 자기 본인의 그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할까요? 저는 아주 여러모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노래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또 비염까지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 폐활량 자체가 이게 좀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지금 말씀도 잘하시고 어릴 때부터 춤 쪽으로도 이렇게 뭔가 재능이 있으셨고 끼가 좀 남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뭐 가족의 뭐 DNA가 좀 들어오신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거의 100% 외가의 피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에 이제 방학 때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요령을 치면서 선소리를 먹이시는 분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걸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저희 엄마가 84세, 그 밑에 동생 외삼촌이 80세 이런데 저희 가족들은 다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그냥 모이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사물놀이를 그걸 배우러 다니시고 하는 거 보면 저의 그 이 유전자는 100% 외가에서 온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84세, 80살 이러신데 막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이렇게 에너지가 장난 아니시군요.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이게 좀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민요 같은 것도 배우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요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애정 가지고 계신데요. 좀 궁금합니다. 나에게 민요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민요란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밥이라고 생각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시장하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다가 밥 먹으면 기운이 뻘떡 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시라도 쉬면은 뭔가 허전해. 계속 불러줘야 될 것 같고. 저에게는 밥,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좀 나이가 들수록 그 인상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상시에 뭐 마음가짐 이런 게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미애님 보니까
너무 이제 웃상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조개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칭찬 많이 들어요. 수술했냐고. 정말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밝은 분위기로 좀 잘 지내시는 것 같다. 긍정적인 좀 에너지가 느껴진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또 미녀 계속 하시겠지만 또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내년이 되면 제가 한갑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한갑 기념으로 발표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후배 양성과 또 젊은 친구들 많이 가르쳐가지고 저 국가 발전의 이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발표에 개인적인 그런 성취를 하고 싶은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이 민요를 지키고자 하는 또 국가적인 이런 사명감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거를 많이,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신이 너무 귀찮아서 움직이기 싫어서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제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뭘 하고 싶은데 귀찮아 하거든요. 지금 당장 털고 일어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너무나도 많은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걸 발견을 하고 거기에 정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는 게을리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다가가셔서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저까지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그대로 좀 전해지는 것 같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오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렇게 경쾌하고도 부드러운 경기민요 전수를 하시고 또 다방면에서 교육활동에 힘쓰고 계신 진미애님,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진미애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저번 주에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금융당국이 내년에 전세대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내수 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자칫 소비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권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처럼 자체적인 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택담보대출 등 이 다른 대출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과 같은 거시 건전성 규제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1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이 많아질수록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하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기업 대출로 자금을 전환시키는 목적입니다. 네, 이 허그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대출을 받고 계신데요. 이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허그의 전세금 반환 보증 비율이 내년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전세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은행권의 자율 규제를 더욱 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자율 규제 방식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부 금융업계에서는 거시 건정성 규제를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대출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이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고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네,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좀 금융 안정을 위한 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외국인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국내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의 주택은 9만 5,058가구에 달합니다. 그중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5만 2,798가구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인이 2만 1,360가구로 두 번째, 캐나다, 대만,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저도 집이 없는데 외국인 분들이 집이 있다니 너무 부러운 소식인데요. 특히 네. 수도권에 이 집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수도권에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2.8%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는데 경기도가 36,75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 3,085가구, 인천이 9,407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또 경기, 부천이 4,8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안산, 수원, 시흥 등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주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 토지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565만 제곱미터로 전체 국토의 0.26%를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3%를 소유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은 7.9%, 유럽인은 7.1%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로 임야와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토지나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할 방침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주택 보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있는 땅을 코로나19 때 많이 보유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점차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된 대응책 빠르게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네요. 자,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어디 갈까 시간은 김희주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희주 아나운서님,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요, 먹거리 축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겨울철 먹거리 하면은 혜림 아나운서님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요, 고구마도 떠오르고요, 곶감도 떠오르고, 밤도 떠올라요. 정말 이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겨울철 하면은 곶감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겨울철 먹거리 하면 곶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곶감 관련된 축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곶감이요. 충남 논산이 곶감 맛집이라고 합니다. 혹시 충남 논산 양촌 축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2024 양촌 곶감 축제 소식을 오늘 들고 왔는데요. 충남하면 논산하면 또 딸기가 유명한데요. 저는 딸기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곶감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이 축제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축제 일정은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132-2번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양촌 곶감 축제가 개막합니다. 주말에 어디 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이 계획 짜실 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논산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곶감 하면은 다른 지역들 곶감이 원래는 좀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처음에 듣고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산에 있는 이 곶감 어떤 맛이 있는지 또 특징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세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양촌 곶감 축제 소식을 준비하면서 양촌 곶감이 유명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 양촌 곶감에 대한 이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논산의 양촌 곶감은요, 특히나 이 맛있는 이유가 지형적인 특징에 있다고 합니다. 양촌면은 일교차가 크고 안개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은요, 곶감이 얼었다 녹았다를 잘 반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곶감에 이 당분을 착 가둬두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런 지형적인 특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곶감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곶감 특구로 지정이 또 됐고요. 품질 인증 Q마크 그리고 우수 특산품 대상 선정이 되는 등의 그 우수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곶감이라고 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곶감이었네요. 이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이 정보를 알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곶감을 먹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감이 좀 떫을 때가 있잖아요. 안 익다 보면 좀 떫을 때가 있는데 달달해야지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양촌 곶감 얼마나 좀 달달한가요? 그래서 달달한 곶감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혜림 아나운서님도 달달한 곶감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양촌 곶감이랑 정말 딱일 것 같아요. 이 양촌 곶감은 전국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곶감입니다. 햇빛이 많이 들고 또 바람이 잘 통하는 이 지역적인 특색 덕에 전국 3대 곶감으로 꼽힐 만큼 양촌 곶감은 알이 크고 또 당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 별미 곶감 정말 놓칠 수가 없는데요. 저는 한 번에 한 5개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5개가 뭐예요. 정말 한 박스 사면은 금방 그 앉은 자리에서 다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혜림 아나운서님은 이 곶감을 혹시 어떻게 드세요? 곶감 뭐 별다른 방법 있나요? 그냥 그 꼭지 떼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뭐 먹다 보면은 그 겉에 식감이 더 쫄깃하고 안에 촉촉한 그 식감 때문에 그냥 먹어도 맛있고 또 곶감이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낱개보다는 한 상자 이렇게 박스째 사게 되잖아요. 그럼 많으니까 좀 다양하게 먹어봐도 맛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저는 이 곶감이 견과류랑 이런 바삭바삭한 시리얼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그냥 먹어도 물론 너무 맛있겠지만 한번 이 시리얼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시리얼 위에다가 곶감을 한번 잘라가지고요. 잘게 잘라서 같이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쫄깃쫄깃하고 촉촉한 식감과 바삭한 시리얼의 식감이 딱 만나면서 은근히 잘 어울려요. 네. 괜찮지 않을까요? 네. 상상되시나요? 네, 새로운 또 팁을 이렇게 얻어가네요. 네, 한번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양촌 곶감을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양촌리에 방문을 하시면, 양촌면에 방문하시면은 양촌 곶감, 맛있는 양촌 곶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소풍 가듯이 천천히 한번 구경하시면서 가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에서 또 볼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대형 나무에 곶감 장식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 곶감 트리 포토전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한번 사진 찍어봐도 뭔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민 참여 가요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곶감 가요제가 열리고요. 미션 간파 서블 또 펀펀한 공연,
메리 곶감 체험 프로그램 등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촌 곶감도 맛보시고요. 준비된 프로그램도 보시면서 축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산하면 딸기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곶감까지 추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스케줄 체크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왕에 논산까지 간 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체험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논산에 가면은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바로 좀 논산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선샤인 랜드입니다. 이 선샤인 랜드는 이 선샤인 랜드만 방문하기 위해서 논산을 찾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이 선샤인 랜드는 밀리터리 체험과 1900에서 1950년대 시대의 느낌을 좀 볼 수 있는 드라마, 영화 세트장을 관람할 수가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면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일단 정말 많은 이제 체험 관련된 것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1950년대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서 뭔가 그런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1950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진에서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1950년대 과거 여행을 간 것처럼 재현을 굉장히 너무 잘 해놨고요. 인생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아요. 사진 그냥 찍어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올 만큼.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방문할 예정이시라면은 이 시대의 의상처럼 약간 비슷하게 한번 입고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선샤인랜드 지금 너무 즐겁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혹시 다녀오셨나요? 맞습니다. 네, 전에 한 6년 전에 갔다 왔었어요. 꽤 오래 전이긴 한데요. 왜 갔다 왔냐면요. 이 선샤인랜드 이름에서 약간 아실 수 있다시피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있잖아요.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이 방영이 됐을 때 제가 사실 완전 그 드라마의 광팬이었거든요. 너무 푹 빠져가지고 구동매 역에 그 유연석 배우님이 구동매 역을 맡으셨었어요. 유연석 배우님의 팬미팅까지 제가 할 정도로 그 드라마에 빠졌었는데, 그래서 이 선샤인 랜드도 한번 방문해서 보자 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엄마랑 그때 갔었는데 엄마랑 정말 인생 사진, 추억 사진 정말 많이 남기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1950 스튜디오 방문해서 한번 사진 찍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이 선샤인 랜드 안에서도 그 드라마를 촬영했던 스튜디오는 선샤인 스튜디오인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그때는 둘러보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또 곶감 축제 예정이잖아요. 간 김에 그때 못 갔으니까 선샤인 스튜디오까지 방문할 겸 선샤인 랜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좀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너무 강추를 해 주셔가지고요.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입장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선샤인 랜드 내에 있는 1950 스튜디오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선샤인 스튜디오는 별도의 입장료가 있는데요. 성인 10,000원이고 청소년은 8,000원, 소인은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선샤인 랜드 내에는요, VR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서바이벌 경기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이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한 사항까지 모두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요, 관련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논산에 가신 김에 양촌 축제도 둘러보시고 인근에 있는 선샤인 랜드까지 함께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소식 전해주신 김희주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저는 황연숙 쇼콜라티에라고 하고요. 쇼콜라티에 일을 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맛있고 달콤한 걸 좀 취미로 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초콜릿에 좀 빠져들어서 쇼콜라티라는 직업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초콜릿 이도는요. 세종대왕 성함인 이도를 땄는데요.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 한글을 만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세계에 한글을 널리 알린 것처럼 저희는 한국적인 초콜릿을 만들어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꿈입니다. 저희는 가족 체험도 있고 단체 체험도 있어요. 가족 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체 체험 같은 경우도 시즌별로 할 수 있는 게 다양한데요. 연중으로는 생초콜릿이랑 그림 그리는 걸 가장 많이 하고요. 이제 시즌별로 딸기가 많이 날 땐 딸기 초콜릿, 이제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면 빼빼로 초콜릿, 아니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제 트리 초콜릿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다른 곳이랑 좀 다른 게 있다면요. 저희는 플라스틱 초콜릿이 아닌 카카오 함량이 많은 리얼 초콜릿을 사용한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맛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하나 좀 드릴 얘기가 있다면 학교나 기관 같은 데서는 보통 실습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이제 꿈에 관련된 이제 진로 같은 거에 대한 이론 수업이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선생님은 이론적으로 좀 만족해하고 하고 아이들은 먹고 가져가다 보니까 실습적으로 좀 만족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는 가볼까? 갑시다. 고고고고. 안녕하세요. 오늘 초콜릿 체험 두 가지 할 거예요. 하나는 다크 초콜릿이랑 지 앞에 있는 휘크림이랑 섞어서 틀에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초콜릿 가루를 조각해서 이빨 넣으면 스프를 올려주고 다크 초콜릿이랑 상큼이랑 섞어서 그거를 붙인 다음에 가져가는 거야? 네, 근데 초콜릿 가루까지 붙여서 가루까지? 와, 가루까지. 150g 넣을 건데 이렇게 다음을 위에 올라가요. 위에 떠서 150g을 붙일 거예요. 오, 대단한데 딸. 아버님은 가을을 아. 공정만 크게 해서 빠르게. 아이들이 체험을 해도 좋네요.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오, 힘이 좋으신데요? 오, 자, 지금부터는 신기하다. 우리 친구가 할 건데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갈색이 다 없어지는 거죠. 생초콜릿은 이렇게 녹았을 때보다 굳었을 때 훨씬 맛있는데 이따가 맛이 살짝 부드러워져요. 지금 녹았을 때 그 맛과 이렇게 붙이고 나서 완성됐을 때 제 맛이 또 다르구나. 생크림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맛이 더할 건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채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오. 우와, 예쁘게 얹어놨는데 지금 구멍 난 부분들이 좀 많죠? 이 구멍을 없게 해주셨어야 됩니다. 와. 요건 좀 남길게요. 우리 맛봐야 되니까. 자, 요거는 우리 지금 차가운 곳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무거우니까 아빠가 들고 네. 수란이는 냉장고 문을 열어줍니다. 야. 물을 잘 닫아주고 예. 들어오세요. 자, 우리 남은 걸로 맛을 볼 건데 그치, 많이 찍어 먹어야 되겠어. 네. 맛있네요, 진짜. 자, 우리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 지금 앞에 있는 건 카카오 열매예요. 말리면 다 이렇게 작아지고 다 갈색으로 변해요.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 사과처럼 사과가 약간 빨가면서도 파란 색깔 섞여있고 노란 색깔 섞여있잖아요. 얘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흔들어 볼까? 뭐가 들어있어? 열매 같은 느낌이죠. 뭐가 들어있을까? 아버님이 돌돌 맞히셨어요. 아, 진짜요? 씨앗입니다. 아, 씨앗. 이게 그 씨앗을 우리가 초콜릿을 만드는데 그 씨앗이 말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아몬드 같이 생겼다. 아몬드 같이 생겼죠. 이 알맹이로 초콜릿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제 거의 초콜릿에 그쵸? 가깝네요. 이거는 우리 이따가 생초콜릿 만든 거 있죠? 아빠가 자르면은 이거 가루에다 붙여가지고 우리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해봤는데 평소에 초콜릿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시간 있으신데. 그냥 맛있기만 해.
우리 초콜릿을 만든 사람을 쇼콜라테라고 하거든요. 근데 쇼콜라테 괜찮은 쇼콜라테인지 아닌지 이 템퍼링을 보고 결정을 해요. 초콜릿을 일단 붓습니다. 선생님이 예쁘게 펴주면 소연이는 이 안에서 식혀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한 손은 뒤로. 와. 네, 오. 오, 잘하고 있어. 아, 진짜? 그리고 너무. 네, 모아서. 야, 나 초콜릿 만드는 게 이렇다고 힘들구나, 이게. 한 손으로는 꾸미고 한 손으로는 가지고 다시 묻혀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를 꾸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꿈을 꾸물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얘 연습. 이름 같은 거 써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대고, 소연이랑 아빠랑 같이 그리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걸 떼세요. 소연이가 떼주세요. 그렇지. 잘했어. 성공. 예. 잡고 잘하실 수 있습니다. 붙었다. 다 안 넣어도 돼요. 한번 살고 나서 더 넣어도 뭐야? 됩니다. 지금 초콜릿이 묻었죠? 오, 너무 잘 됐어요. 가루가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거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가루를 이렇게 풀어서 쏙 넣어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건 선생님 상자를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 컵케이크 같다. 그렇지. 잘 되셔요. 그 가루 나는 그래서 톡톡톡 쳐줘야 돼. 10초 동안 10, 9, 8, 7, 6, 5, 4, 3, 2, 1, 땡! 그러면 짜잔! 자, 그 상자에다 담을 건데 다 가져가려면 촘촘히 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넣어주세요. 선생님, 이도는 무슨 의미예요? 헬스가 좋네요. 그 이도가 이도예요? 네, 맞아요. 아까 와. 앞에 적힌 글 봤어요. 아, 진짜로? 나는 초콜릿이 한다는 그래서 차이나라는 거죠. 아이도 초콜릿 하면 나는 초콜릿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도, 네. 그런 의미로도 두 가지 의미로도 한글로도 영어로도 이도를 영어로 하면 그쵸. 이 아이도 남은 거는 우리 좀 먹어보도록 합시다. 대부분 하나 드시면은 더 드시더라고. 예쁘게 코에 묻었네. 아버님은 나중에 커피 꼭 같이 드세요. 조용하. 좋아요. 맛있어. 아빠 박수. 아, 자, 네. 왜 박수를 쳤는지 보셔야 돼요. 반짝반짝한 빛깔은 템퍼링이 잘 됐을 때 나오는 빛깔이에요. 이렇게 스티커 떼듯이 이렇게 살짝 뒤로. 다 된 건 요 위에다 올려놔 주실게요. 네. 마지막 하나. 딱 가운데. 완료. 예.
이 많은 걸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 오늘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침 하나 먹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해서 초콜릿 체험을 다 마쳐봤는데요. 재밌었어? 네. 이 초콜릿 이도가 저희 같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연인분들도 데이트 코스를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연인분들이 여주에 놀러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여행 코스로 여기 여주 초콜릿 이도에서 달달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린 재밌었어요? 네, 제가 원래 초콜릿을 좋아하는데요. 아, 소린 초콜릿 좋아하지. 근데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고 재밌어요. 그치, 아.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초콜릿 만들어보고 먹어볼 거예요. 아, 친구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다음에 같이 볼까? 친구들하고? 좋아? 아,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2월이 되면서 연말이 되었는데요. 연말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